그렇다면 이 기능학의 원칙은 뭐가 있을까요? 6가지 핵심 원칙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 필요하시면은 이 슬라이드는 뭐 이렇게 드릴 테니까 일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개별 생화학적 특성, 얼굴 다르듯이 몸 자체는 다 체내는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맞춤 접근해서 치료를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질병 중심이 아닌 환자 중심의 접근이 되는 것이죠. 환자의 전반적 건강과 삶의 질을 고려한 치료를 추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체, 정신, 환경적 요소 간의 균형을, 영육 간의 간결함, 우리 몸은 형상은 하나이지만 영과 육이 다르다고 표현을 합니다. 즉, 재밌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음식을 먹는 이유는 살기 위해서 먹습니다. 살기 위해서. 누가 살기 위해서 먹나요? 모든 사람이 제가 물어보면 내가 살기 위해서 먹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틀렸다고 제가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내가가 아니고 내 몸이 살기 위해서 먹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먹어서 내 몸에 나쁜 걸 넣어줘서 내 몸이 병들어서 나도 같이 병들어서 못 먹어서 죽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먹는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내 몸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시면은 이 만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 많이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또 이제 신체 시스템의 상호작용, 하나의 변화가 다른 요소, 아까 서로 이 링크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밀접된, 서로 연결된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이 상호작용하는가를 우리가 파악을 하고, 그리고 건강을 단순한 무병 상태가 아니라 활력 있는 상태, 즉 최적의 기능을 유지하고 활력을 유지하는 그런 원칙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단순히 수명을 늘리는 것뿐만이 아니고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 많은 분이 말씀하시잖아요. 살아는 있는데 병상에서 누워 있는 건 의미가 없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마찬가지로 생을 다하는 날까지 활력 있게 살면서 인생을 살면서 이렇게 생을 마감할 수 있는 그런 건강하게 오래 수명을 살 수 있는 게 기능학의 핵심 목표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았으면 좋겠고, 또한 기능학은 4P 플러스 1P, 5P라고 표현도 합니다. 개별 맞춤입니다. 우리가 기능학 검사를 하시거나 이런 식이 되면은 요즘 건강보조식품 굉장히 많이 먹고 있는데, 누가 좋다 하더라. 뭐 아니면 TV든 뭐든 선전해서 하여튼 귀로든 눈으로든 봐서 좋다 싶어서 먹는데, 이 기능학에서 검사를 하면은 자기가 먹어야 될 보조식품이 다 나오기 때문에 이 퍼스널라이즈드 메디신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이 먹는 것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처럼 예측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자가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 병을 누가 만드나요? 환자가 만드시는 거잖아요. 스스로 내가 내 병을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노력을 하지 않으면 병이 낫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능학 하시는 분들은 환자하고 2인 삼각경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같이 발을 묶어서 만성 난치성 질환을 해결하는 순간까지 우리가 같이 뛰어서 목표를 이루자. 환자가 노력하는 부분은 70%, 의사는 기술자이기 때문에 나온 결과를 토대로 고쳐주는 역할을 하고, 그 고쳐준 것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해서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그래서 환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기능학인 거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 제가 정밀의학이라는 걸 하나를 더 넣는데, 유전체학, 뭐 이렇게 메타볼로믹이라고 해서 또 마이크로, 요즘 미생물학 여러분 뭐 이 장내 세균종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이 장내 세균이 어떤 것이 유균이 증가하냐에 따라서 그 다음날 아침에 기분도 달라질 수 있는 컨디션이 될 수 있다는 것까지 정말 그래서 미생물학이 중요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데이터가으로 정밀 치료를 제공하는 게 이 기능의학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어떤 만성 질환이 생길 수 있거나 체내에 어떤 증상이 생길 수 있는 것들은 일곱 가지 핵심 시스템이 있는데, 이 밸런스가 어떻게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질병이나 증상이 생길 수가 있는데, 여기서 이 7가지가 기능학의 핵심 시스템입니다. 특히 소화 흡수 굉장히 중요하죠. 좀 깨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 근골격계 문제가 내부 장기에도 문제를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신호 전달
상태라든가 그다음에 트랜스포트 순환, 그다음에 해독, 그다음에 에너지. 예, 화면이 좀 깨져 있네요. 그 슬라이드가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디펜스 앤 리페어, 방어 회복 기전, 이런 7가지의 균형이 어떻게 잡혀 있는가. 또 거기에는 우리가 있는 정신적인 거, 감정적인 거, 스피리추얼, 이런 것들이 이 서로 링크되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쳐서 있는 건데, 이런 것 전체를 파악을 해서 저희들이 원인을 찾아서 치료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기능학 나무 모델을 했는데, 이게 총망라해서 표현하는 것이라고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저의 뿌리가 정말 튼튼하고 영양 상태 공급이 잘 된다 그러면 당연히 나무에서 과일 잎이라든가 튼튼히 자랄 수 있는 거고, 이 뿌리라든가 어느 부분들이 손상된다면 그 연결된 가장 많은 부위들이 손상되거나 내지는 병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현대학은 이 겉에 있는 것들, 나눠져 있는, 신체에 나눠져 있는 것만 우리가 판단하고 치료를 하기 때문에 만성질환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관찰하고 내지는 파악하고 찾아서 치료 플랜을 짜는 게 우리 기능학 나무 모델인 거고요.